20대 때 좀 알았더라면 정말 좀 신경을 썼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도 그런 고민이라는 걸 해본 적조차도 없어요. 누가 그 당시에 고민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도 없거든. 중요하다고 딱 생각이 들었던 시점이 그 20대 중반이었어요. 오늘 내가 라떼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아이 참 행복한 줄 알아 이것들아.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피부버스 피알란 김홍석입니다. 안녕하세요. 20대로 돌아간다면 내가 더 지킬 것 같은 피부 관리에 대한 이야기 순간 딱 들었을 때 첫 번째는 운동일 것 같아요. 운동. 일종의 우리가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을 주는 거고, 자극을 준다는 것은 일단 항노화에도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20대 때 운동을 일한 걸 해본 적이 없는, 그냥 운동이라고 하면 뭐 숨 쉬는 거 정도? 진짜 정말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했었더라면 훨씬 더 지금 현재 왔을 때 그런 노화나 건강이나 이런 면에서 훨씬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술입니다. 제 20대는 술과 떼놓을 수 없는 관계. 거의 7일 중에 8일을 마셨고요. 정말 7일 중에 8일을 마셨던, 식단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잘 했더라면 훨씬 더 우리가 이런 피부 상태에 있어서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운동이라든지 뭐 술 줄이고 이런 것들은 순간 딱 떠오르는 제 그냥 생각이었던 거고요. 그냥 피부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한다면 어떤 게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단연코 선크림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선크림, 제가 20대 때, 30대 때만 하더라도 선크림 바르는 게 어색한 상황이었어요. 그 선크림 언제 바르냐면 해수욕장 갈 때, 놀러 가는 햇빛이 너무 셀 때 그때 그렇게 발랐지 우리가 루틴으로 바르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선크림 평소에 바르고 다닌다 뭐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뭐지?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선크림이라는 게 덜 타는 쪽에 포커싱이 더 많이 돼 있었지 노화를 예방하는 목적의 포커싱은 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전공의 시절 때도 선크림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내용들을 환자분들한테 쓰라고 이야기한 것도 20대 후반 때부터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 전에는 선크림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알지도 못했고, 보면 지금은 너무나도 선크림이 없으면 안 될 만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고,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선크림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난다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선크림을 훨씬 더 잘 바르고 했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선크림을 보통 바를 때 여러분들 어디 바르세요? 항상 얼굴에만 바르잖아. 귀, 제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귀 이런 데 잘 발라주셔야 돼요. 손등 이런 데 잘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도 일단 노출 부분에는 최대한 신경을 써서 좀 발라주는 게 중요하고, 최근엔 또 하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좀 많이 바르고 듬뿍 바르고 자주 바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열심히 뻘뻘 땀 흘리고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크림 바를 시간이라고 해서 다시 선크림 꺼내갖고 선크림 바를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또 바르려고 하다 보니까 찝찝해. 이거 이미 땀, 먼지 다 묻어있는데 이거를 지금 지우고 발라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러면 다시 남자 같은 경우는 그래, 화장실 가서 클렌징 한번 하고 씻고 바를 수는 있어요. 여성분들은 메이크업까지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이크업 위에 선크림을 바르기 힘드니까 또 어떤 파운데이션이라든지 파우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조금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사용할 수는 있어도, 권장하는 것만큼 할 수 있는 분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실생활에서 쓸 수 있다면 정말 조금 최대한 처음 바를 때 충분한 양을 바르는 방법을 써라. 제가 2번 바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선크림 바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20대 한 중반 정도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는 클렌징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딱 생각이 들었던 시점이 그 20대 중반이었어요. 제가 정말 서울을 너무 놀러 오고 싶어가지고, 한 번도 그 전까지는 서울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놀러를 갔죠. 그래서 처음에 명동이라는 데를 온 거야. 세상에, 그렇게 크고, 이렇게 별천지가 다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때 약간 향에 이끌려서 모 화장품 매장을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매장에, 화장품을 뭘 써야 될지 모르니까 매장 가서 항상 남자가 쓸 수 있는 제일 순한 거 주세요. 남자가 쓸 수 있는 보습크림 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피지 분비도 좀 늘고 말해서 여러 가지 있다가 추천 하나 받아서 바 클렌저를 하나 샀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클렌저를 딱 써보고 느낀 게, 나 이때까지 뭐 한 거지?
처음으로 클렌징을 하고 난 뒤에 얼굴이 안 당길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만들어준 세안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당기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처음으로 하나도 안 당기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아니 어떻게 클렌징을 했는데 얼굴이 안 당길 수가 있지? 그렇게 클렌징을 하고 났는데 안 당기고 보습제를 좀 쓰니까 너무 피부가 약간 뭐랄까 보습이 너무 잘 되는 거죠.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그 당시 제가 썼겠어요? 부모님이 사온 거 그냥 이렇게 막 한두 개 써보죠. 그리고 엄마 거는 여자 거니까 쓰면 안 돼. 남자는 남자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렇지. 여자 거 남자 거 같이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남자가 여자 화장품 쓰면 되게 남자가 피부가 너무 예민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나 쓰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클렌저가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제가 피부과 전문의가 돼서 들어왔을 때 그 기억이 항상 남아 있어서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유튜브를 이야기하던 환자분들도 설명을 드리던 안 당기는 클렌저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지질층을 없애지 않고 내가 정말 노폐물만 제거하는 아주 간단한 그런 원리만 좀 이해를 하게 됐고, 실제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클렌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첫 번째, 오래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죠. 3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3분 안에 어떻게든 클렌징을 끝내세요 하는 이유가 그 이유죠.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손으로 하세요. 손으로. 왜냐하면 물론 디바이스 쓰는 것도 좋은데 막 롤러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은 너무 클렌징을 과하게 하고요. 근데 좀 이제 자극을 덜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음파나 초음파 같은 걸 따다다닥 그냥 진동으로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나마 덜 이제 자극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로 좀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3분 하고 난데도 얼굴이 당겨. 그럼 두 가지 문제예요. 첫 번째는 원래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써서 피부가 그렇게 민감해져 있거나 예민해져 있거나 건조해져 있는 상태가 적응되어 있는 상태여서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두 번째는 클렌저 자체가 피부에 너무 강한 경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 문제를 확인하려면 조금 반복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바꿔도 그렇다고 한다면 피부에 문제일 가능성이 있지만 경험을 해본 바로는 한 3, 4일 안에 보통 그 증상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클렌저를 또 바꿔봐야 되니까 다양하게 샘플 써보시면서 클렌저 부분들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저는 목주름입니다. 이게 목주름은 지금 저 사실 되게 관리를 안 한 편이어가지고요. 목에 주름이 지금 이미 생겨져 있는데 20대 때 좀 알았더라면 정말 좀 신경을 썼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도 그런 고민이라는 걸 해본 적조차도 없어요. 누가 그 당시에 목주름이 고민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도 없거든.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영상을 이렇게 찾아갖고 자료 화면을 보면 20대 후반 느낌이 지금의 40대 느낌에 가까운, 이제 점점점 매체가 발달하고 얼굴에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얼굴은 피부가 너무 좋은데 목은 주름이 쫙 있어.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야. 목주름도 관리를 이제 해야 되겠네라고 하기 시작하면서 목주름도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미 딱 보니까 목에 주름이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책을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오늘 내가 라떼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참 행복한 줄 알아 이것들아. 지금이야 상당히 다양한 목주름 치료 방법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목주름에 대한 치료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개도 이렇게 너무 높지 않게끔 베고 목을 최대한 젖히면서 주름이 가지 않게끔 하고, 컴퓨터 화면도 좀 높게 해가지고 목이 접히지 않게 하고, 책을 밑으로 보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세워서 볼 수 있는 대를 사용한다고 하고, 핸드폰 너무 오랫동안 쓰지 말라고, 이런 거 예방만으로는 이미 생겨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이미 생겨있는 사람은 그거 예방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발전하게 됐고, 이 목주름에 대한 치료 방법도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주베룩도 그렇고 레디어스도 그렇고, 그 고주파, 써마지 같은 고주파도 그렇고, 스킨보톡스도 그렇고, 다양한 방법들을 해서 목주름을 치료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이제 발전돼서 지금은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치료가 좀 편해졌지만, 제가 목은 치료 혼자 못 하겠더라고요. 각도가 안 나와. 다음에 조만간 한번 제가 셀프 목주름에 대한 20대 때 돌아가면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안 하셨던 분들이 좀 시작을 해서 이런 관리를 하게끔 하는 포인트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피부 관리라고 하는 거는 요만한 좁은 범위에서 봤을 때는 토너, 세럼, 로션, 크림, 오일 이 단계에 있는 제품들을 그냥 쓰는 게 사실 우리가 스킨케어라고 얘기하지만, 현재의 스킨케어 개념은 거기서 좀 더 확장되어 있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음식을 잘 골라서 잘 챙겨 먹고 생활습관 규칙 적도로 하고 잠 잘 자고, 이런 것들이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피부가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포인트고, 그걸로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치료라는 영역이 생겨서 화장품이나 관리로 해결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치료에 집중하고 치료가 끝나고 난 뒤에는 이걸 또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화장품, 스킨케어로 또 하는 방법들이 현재는 잘 나와 있어서 약간 광범위한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화장품이 계속 의약품을 대체하는 것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 좋은 징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내가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치료 영역까지 갈 수는 없는 겁니다. 화장품을 사용하고 스킨케어를 평소에 내가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예방하는 목적에서는 상당히 좋지만 이런 걸 어떤 사람들 써보니까 정말 좋아진 사람들도 있어요. 치료의 개념처럼 좋아지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 보편적으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현혹돼서 혹해서 제품을 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제가 좀 라떼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미래의 내가 지금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 관리를 하면 그 미래의 나한테 잘하는 게 아닐까요? 그쵸? 미래의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지금 열심히 해서 내가 그때 미래에 나 열심히 했었지, 잘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결과를 혜택을 미래의 나한테 주는 거니까 좀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꾸준히 하신다면 좀 더 의욕 넘치고 좀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